앱스타인의 뉴욕 맨하탄 타운하우스에서 비트코인 초기 투자를 좀 해라,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라는 거예요. 완전 초기에 2013년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레리 서머스는 하버드 총장도 했었고, 또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의 재무장관도 했었고, 이 집안 자체가 뭐 이렇게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자, 비트코인은 조작된 것이냐? 지금 마켓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비트코인은 조작된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도는 이미지들이 뭐 이런 것들이 돕니다. 이 폴리티코는 상당히 유명한 매체죠. 여기서 이제 뭐 젊은 시절입니다. 트럼프와 클린턴이 이제 여성분 한 분, 뭐 제가 이 여성분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 또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앱스타인이 이제 좀 젊은 시절이죠. 뭐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도 젊은 시절이고, 이때가 몇 살쯤이었을까요? 뭐 대략 봤을 때는 한 50대, 40대, 50대쯤일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몇십 년 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관련하여 비트코인이 뭔가 이 앱스타인과 관련해 가지고 뭐 조작됐다, 이런 루머들이 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요것도 블록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엑스닷컴의 여러 매체 중에 하나인데, 이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자금이 비트코인 초기에 이 코어 개발자들 개발에 지원이 됐다라는 이메일이 공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매체에서 나왔는데 블록미디어 기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앱스타인 이메일 공개 여파, 이 비트코인 연결 고리가 있다. 이것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이 엊그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앱스타인 관련해 가지고 하원, 상원, 의회에서 지금 이제 다 통과가 돼 버렸어요. 요 지금 뭐 이따가 내용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앱스타인이 뭐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아시죠? 앱스타인이 미성년자 여성들을 이제 그 뭐 여러 뭐랄까요, 뭐 사회 저명 인사들에게 뭐랄까 뭐 일종의 뭐 이런 뭐 이런 섹스 파티 이런 식의 어떤 거를 열고 이런 걸 했다라는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그래갖고 이제 상당히 사회적인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루머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뭐 모든 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근데 어쨌든 상당히 뭐랄까 악명 높은 인물이고, 이미 이제 앱스타인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앱스타인과 관련된 여러 문건들, 지금 뭐 여기 보면 2만여 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법안이 상원 하원을 다 지금 통과가 돼가지고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상원 하원 통과가 이게 거의 뭐 상원이 만장일치고 하원이 한 명만 반대했나?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뭐 너무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서명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루머들도 그 안에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펼쳐지면은 뭐 민주당, 공화당 뭐 여러 유력 인사들 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뭐 빌 게이츠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엮여 있어갖고 지금 사회적 파장이 엄청 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가 이제 뭐 세상에 드러날 판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들은 이제
뭐 그런 정치인들 뭐 무슨 엄청난 기업인들 그들의 성추문 그것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여기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개된 내용으로는 이때 당시에 MIT 미디어 랩과 디지털 커런시 이니셔티브와의 이 연결 정황이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MIT 미디어 랩의 소장이 이토 조이치, 이토라고 또 이거 하여튼 이토라는 이름이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유명한 수학자도 있고 이토가 어쨌든 이 이토가 미디어 랩장이었고 그리고 DCI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원금을 요청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미디어 랩에서 이거를 했나 봐요. 비트코인 코어 개발에 MIT 미디어 랩이 연루가 돼 있고 여기 아무래도 개발자들을 데리고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을 갖다가 좀 연구비 같은 거를 좀 개발 자금을 갖다가 좀 달라고 요청을 디지털 커런시 이니셔티브에게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 앱스타인의 돈이 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앱스타인은 이 비트코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그럴 법도 해요. 왜냐하면 이 앱스타인은 어쨌든 일종의 범죄자잖아요. 예? 그 부정한 어떤 일들을 꾸미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자금 이동도 당연히 많이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초기에 이 비트코인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여기에 연루가 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뉴스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앱스타인 문서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앱스타인의 뉴욕 맨하탄 타운하우스에서 비트코인 초기 투자를 좀 해라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라는 거예요. 완전 초기에 2013년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대화의 내용이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였냐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 블록 피어스라고 지금 요즘에는 활동이 좀 뜸한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고 이 뭐랄까요 가장 이 크립토씬에서 가장 유명한 OG 오리지널 갱스터 완전 초기 투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얼굴을 보면은 어디서 봤는데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디즈니의 아역 배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블록 피어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레리 서머스입니다. 예. 레리 서머스는 하버드 총장도 했었고 또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의 재무장관도 했었고 이 집안 자체가 뭐 이렇게 그 전에 누구죠? 저기 지금 가물가물한데 연준 의장하고도 뭐 이렇게 뭐 친인척 관계였나?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한마디로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초기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라. 블록 피어스가 그거를 소개를 하고 레리 서머스를 거기다가 좀 뭐랄까요? 좀 참여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 여기는 또 2010년대 초반 13년 뭐 15년 13년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대화 내용은 자기 자신을 비트코인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잠재력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런데 이제 레리 서머스도 비트코인의 혁신성은 인정을 하지만 규제 문제와 위험성을 지적을 하면서 거리를 뒀다. 뭐 이렇게 지금
요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그록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매체들, 여러 매체가 아니라 AI를 통해 가지고 뭐 했는데 그록이 제일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록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타인은 이런 모임을 자주 주최하면서 금융, 테크 엘리트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빌 게이츠 그리고 뭐 제스 스테일리, JP 모건의 점 임원이라네요. 이 사람들이 다 서머스하고 만난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어디에서 밝혀졌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요번에 2만 페이지에 넘는 이메일과 카렌다 그리고 문서 대량으로 공개된 그 과정에서 이 앱스타인 파일즈 트랜스페런시 액트 요게 요번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보글님께서 앱스타인이 예전에 사토시가 누구지 안다라는 얘기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내용도 있었어요. 오늘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그 내용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서 오갔다라는 거고 현재로서는 서머스는 이제 이 앱스타인 사태 이후에 대외 활동 자체를 안 하고 있나 봅니다. 공공 활동을 중단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그록이 정리한 거를 보면은 이거 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그거 뭐 그냥 얘기가 오갔다 정도인 거고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아주 초기부터 소위 말해 거물들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논의하고 뭐 그랬었다라는 정도의 확인 말고는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사토시가 누군지 뭐 우리가 뭐 흔히들 할핀이냐 누구냐 얘기들 많지만은 그거는 뭐 아직 보도가 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터 틸이 연루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피터 틸도 초기에 뭐 초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아이디어를 듣고 피터 틸도 굉장히 초기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15년도에 투자했나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얘기가 현재 공개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앱스타인에 대해서 한번 약간 가십성의 내용이긴 한데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냐? 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했냐라는 것의 어떤 배경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뭐랄까요? 일단은 학력부터가 허위라는 거야. 이제 확인된 바로는 쿠퍼 유니언에 입학했다가 뉴욕 대학교의 커랑 연구소, 이 커랑 스쿨이 수학 금융 수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스쿨입니다. 뉴욕 대학교의 제일 간판 전공 중에 하나죠. 여기 편입을 했지만 학위를 못 받고 나왔는데 베어 스턴스 회장의 과외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베어 스턴스에 입사를 했다라는 거야. 당시에 베어 스턴스는 굉장히 잘 나가는 아이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 스턴스에 입사를 했고 제가 이 영화는 못 봤는데 이거 한번 봐야겠네 다큐멘터리.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해가지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여기에 베어 스턴스의 인사 담당자가 당시 그는 제프리의 이력서 학력이 거짓임을 알아내고 해고를 위해 면담 과정에서 자백을 받고도 용서해 준 것이 일생의 후회로 남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때 초장에 이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거를 그냥 자기가 잘랐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앱스타인이 정말로 뭐랄까요 악의 뭐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저도 이런 어떤 배경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이제 뭐 아베크롬비하고 빅토리아 시크릿 여기 CEO인 레슬리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부를 축적을 했고
VVIP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투자사를 설립하면서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유대인인 제프리 앱스테인이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으로서 유력 인사들에게 허니 트랩을 실행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진짜 말이 되는 것 같아. 이 허니 트랩은 조금 뭐랄까 이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는 미인계. 허니가 꿀 아닙니까, 그죠? 꿀인데 트랩은 그 저거니까 뭐 덫이니까 미인계 혹은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허니 트랩에 다 저 걸렸다. 뭐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갔다 온 정치인들이 북한이 파놓은 허니 트랩에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뭐 좀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뭐 엮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성 이슈들은 너무나 뭐랄까 사회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지도자들, 그게 정치인이든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뭐 저기 뭐야 그 비즈니스 업계 유명인이든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미성년자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로 다 엮어놨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랄까요, 구린 것들을 하나씩 다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이스라엘에서 보낸 뭐랄까 어떤 뭐랄까 이런 첩자 역할을 한 거다. 이런 루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와 관련한 그 근거들로서 뭐 여러 밑에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야, 말 된다 싶더라고. 말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결국 깜빵에 갔는데, 아동 성범죄자로서 깜빵에 갔는데 24시간 감시를 받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살을 한 걸로 19년도에 자살을 한 걸로 발견이 됐고, 이때 당시에 트럼프는 24시간 감시를 받는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라고 했고, 지금 뭐랄까 시장의 추측으로는 뭐 클린턴 측에서 죽였다, 트럼프 측에서 죽였다, 뭐 말이 많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자살을 당한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뭐랄까 뭐 단순하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로지 성 문제만한,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허니 트랩이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면은 거기 왔을 때 도움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트워킹의 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도 하고,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투자 좀 해달라, 여기에서 별의별 뭐랄까 담배 피면서 회사 얘기들 하고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오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는 크립토 투자자로서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게 사실 국내에서는 이 뭐 내용 자체가 너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도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레임덕에 빠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만약에 어떤 모종의 이런 관련한 걸로 힘이 빠지고 그러면은 크립토 마켓에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규제 완화적인 스탠스는 트럼프가 어쨌든 주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중대한 이슈가 의외로 이 앱스타인이고 뭐 그냥 성추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이슈가 될 소지가 좀 있는 것 같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자들도 뭐랄까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뭐 문제되는 게 나오고 하면 사실 싫을 수 있잖아요. 예.
정책이 좋아도 사람이 싫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정말로 그 뭐랄까 아동 성범죄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뭐 트럼프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 저희 추측입니다만은 뭐 저희 추측이지만 사실은 저도 다 어디에서 확인한 내용들이죠. 근데 상당히 많은 유력인들이 연루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예. 뭐 5년 10년 전 얘기들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들인데 뭐 기록들이 다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의외로 이것이 하나의 태풍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미국 정가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마켓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우리가 마냥 배제할 수가 없고 이거 뭐 사실 우리가 생각을 했던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초기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는 것들이 그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좋은 의미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 사토시가 누구고 어떻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신뢰가 훼손되고 그럴 가능성은 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낙관하고 있긴 합니다. 예. 이게 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도움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이 앱스타인 이슈는 생각보다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슈가 된 것 같고 지금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은 센티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약간 가십성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드렸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